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국정감사 내용도 많았고 이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이슈가 가장 크게 불거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일주일 국감 해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그 첫 국감인 것 치고는 네. 긴장감은 조금은 덜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그동안에 주요 현안들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청문회가 많이 맞습니다. 실시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조금은 분위기가 예. 익숙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그 긴장감이 덜한 뭐 예.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사실 초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막 몇 달씩 여름부터 국감 준비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워낙 현안이 많아서 사실은 입법청문회가 더 준비하시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 예,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국회 법사위는 법제처와 공수처인가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어떤 내용들 좀 준비를 하셨습니까? 일단 그 법제처장 상대로는 그 검찰이 그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을 통해서 그 법보다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다. 이 내용을 한번 네. 따져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는 수많은 그 중요한 사건들을 네. 다루고 있는데 수사 속도가 너무 늦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수사의 의지 부족이냐, 능력 부족이냐, 예. 아니면 인력 부족이냐 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따지고 네. 좀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공수처에서 다뤄야 될 의제와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하도 명태균 이슈가 크게 불거지고 있어서 최혜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다소 좀 침잠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오늘 공수처 국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최혜병 이슈가 뜨겁게 좀 달궈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도 왜 1년이 넘도록 네. 아직도 결론을 못 내느냐 네.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지금 공수처장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상반기에 네. 처장 직무대행, 차장 직무대행을 했던 그 두 부장들이 있는데 예. 그 두 인물들이 수사를 그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막았다. 예, 일종의 그래서 수사방해. 예, 예. 전임 처장이 퇴임하고 후임 처장이 그 임명되는 그 과정 5개월 정도의 그 공백이 있는데 네. 그 동안에 아무것도 이게 진척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종호 변호인 출신들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거기도 있고 예. 또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 예. 윤석열 그 검사와의 과거 근무 인연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을 거라는 그런 소문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뭐 현 공수처장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공수처 수사가 많이 늦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예. 조금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최혜병 순직한 지 벌써 1년이 넘었고 그 어머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말 이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편지를 보내고 예. 근데 어떻게 된 것이 우리 정부와 국가가 살아있다면 정말 그 20살 남짓한 청년이 군대에 가서 그런 끔찍한 사건을 겪었으면 좀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는 게 더 이상 맞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예. 서로 밝히지 못하는 게 참 끔찍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공감 능력 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잘 챙기지만 네.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일반 국민들의 문제, 서민들의 민생 문제, 또 네. 억울한 희생을 당한 예. 분들에 대한 그런 고통 예. 이런 것들을 전혀 공감할 줄 모르다 보니까 뭐 이런 민생 문제도 또 최혜병 사건 같은 사건도 생긴다고 보는데 어쨌든 좀 가장 큰 문제는 그 공감 능력. 네. 이게 빨리 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고 공감 능력을 도대체 개선을 할 수가 없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예. 빨리 그냥 내려오는 것이 좋겠죠. 국민들에게 고통을 계속 전가시키면서 5년을 참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이 참아서는 안 되겠죠. 예. 예. 지금은 사실은 국민이 예. 참고 있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그 수사사부 이대환, 차정현 두 부장검사가 사실은 그래도 공수처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최혜병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는 그 분들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들의 연임안에 대해서 재가를 안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민희 전 방통위원장의 사례처럼 그냥 임명장을 안 주고 7개월 동안 있는 것처럼 이분들의 경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그 가능성을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자가 없고 네. 또 공수처 인사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켰는데 예. 대통령이 승인을 안 해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도 지금까지 안 해주는 것은 현재 그 뭐 최혜병 사건이나 예. 김건희 여사 사건이나 예. 용화대를 향해서 뭐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데 예. 결국은 승인을 해주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는 일일 텐데 네. 워낙 뭐 좀 독특한 뭐 대통령이다 보면 네. 거부하는 사태를 예상을 할 수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네. 만약에 연임을 승인을 안 해줄 거면 빨리 안 해줘야 맞는 거죠. 네, 네. 그래야 그렇죠. 후임자를 찾을 거 채용하기 아니에요. 위한 그 저 공모 절차가 진행이 되고 예. 그 수사에 공백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임기가 다 가서야 거부를 해버리면 예. 새로운 검사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2달 가까운 그 그러네요. 공백이 생길 겁니다. 예. 그러면 2달 동안 수사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효과가 예.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뭐 임명을 계속 늦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될 것이고 뭐 사태가 좀 굉장히 국민적인 그 저항을 부르는 그런 사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 경고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도 거부해버리고 공수처 수사검사들의 임명도 지금 해태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요. 이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기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이해 충돌 네. 방지에 어긋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 예. 일반 공무원들 같으면 당연히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징계받고 예. 퇴출이 됐겠죠. 예. 대통령이다 보니까 누가 아니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임계점을 넘는 순간에 반드시 어떤 또 탄핵 사유로 추가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 행위 자체도 탄핵 사유가 그렇죠.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그 자체가 직접적인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정적인 그 평가를 가져오고 예. 또 어떤 법이나 헌법의 내재적 한계를 어긴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최소한 법의 정신을 어긴 것, 그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태도를 어긴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완전 정치적 사유로만 볼 수도 없고 간접적으로는 법적인 이런 사유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공수처에도 사실은 명품백 사건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난번에 검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국민들의 공분이 컸는데 이번에 공수처에서는 이 명품백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걸로 전망하세요? 공수처가 그래도 검찰보다는 수사 의지가 있을 텐데 네. 문제는 이게 김영란법으로 갈 수가 없고 네. 알선 수재죄로 가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김영란법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법률 부정상. 네. 그렇지만은 수사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알선 수재죄로 의유를 해서 처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최재형 목사가 부탁했던 업무 내용을 분명히 네. 직무의 내용을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하고 김건희 여사가 그 부탁에 귀 기울이고 뭔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 흔적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법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네. 그 보좌하는 사람들도 불러서 조사를 하고 네. 또 대통령실이나 관제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좀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네요. 예.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최근에 예. JTBC를 통해서 거의 날마다 새로운 사실들, 특히 검찰 수사 기록에 해당하는 그 2차 작전의 주포에 해당하는 분이 연일 뭐 일종의 폭로를 하는 셈인데요.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예. 아마도 17일 이제 18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국감이 있는데 17일 날 그 불기소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국민의 의혹이 이렇게 큰 상태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국민의 그 입장을 예. 정서를 대변해서 질문하고 국정감사를 펼치는 게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날. 예, 국회 국감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건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건 기존의 그 관행에도 어긋나고 예. 국민 정서가 용납치를 않을 겁니다. 예. 심지어는 한동훈 대표도 용서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자는 것과 똑같은 것이겠죠. 뭔가를 뭐 보여주기를 하겠다라는 뭐 대국민 그 선전포고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조 기자들이 쓴 기사들은 거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검찰에서 항상 흘려주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예.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비밀을 항상 공개를 하고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맞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그래도 정상적인 공직자라고 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사실 그 명품백 사건만 하더라도 두 개의 수심위가 발동되지 않았습니까? 뭐 김건희 수심위, 최재용 수심위 이렇게 있었을 때 아마도 상당히 고심하다가 그 뉴스에서 이 사건이 사라진 연후에 살짝 조용히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검찰의 관행이다라고 예. 했는데 그냥 버젓이 그냥 그 불기소 결정을 해버려서 이번 경우에도 검찰이 용감하게 그냥 불기소 결정해버리는 거 아니냐, 국감과 상관없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네. 저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도의 예. 어떤 기본은 돼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이 도이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심우정 총장에게는 수사지휘권이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창수 지검장이 전결로 예, 예. 처리하는 예. 사안이 되는 거면 실제로 심우정 총장 입장에서는 그거는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국감에 출석해서 그건 이창수 그렇습니다. 지검장이 알아서 처리할. 나에게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언론 보도만 보고 답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이창수 지검장이 문매를 맞고 그냥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실제로 그렇게 처리된다고 한다면. 그렇겠죠. 한다면은 본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일 것이고 예. 결국은 뭐 용산의 예. 경호대장이 되겠다고 예. 선포하는 것과 비슷한 것일 것 같습니다. 아, 서울중앙지검장이 용산의 경호대장이 되기로 결심한 거다. 그것은 뭐 검찰의 대표자가 아니고 예. 어떤 심기 경호를 펼치는 뭐 예. 경호원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 근데 이 정부에서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래도 끝까지 설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검찰에 예. 오래 계셨기 때문에 검찰의 생리를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그래도 어떤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 근데 조직 보위의 논리도 있는 것이고요. 이창수 지검장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도. 사실 이분이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그 불기소 결정이 아니었다면 서울중앙지검장 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 이런 소문도 있는데 여하튼 이분이 이런 결정을 했을 때 검찰 내부는 술렁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술렁일 텐데. 예. 근데 문제는 요새 검찰이 분위기가 너무 바뀌었습니다. 아, 옛날에는 이제 어떤 주요 사건 수사를 할 때 네.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뭐 대통령 눈치를 보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의 눈치를 보겠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동료들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아, 동료의 눈치. 내가 수많은 선후배들, 동료들한테 예. 검찰 조직을 그 망가뜨리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지를 않고 또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네. 이 동반자들, 네. 이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눈치를 봤었던 것이거든요. 예. 크게 세 가지 눈치를 봤다고 그렇게 저는 보는데 예. 지금은 문화가 바뀌어 버렸다는 게 그냥 사람들이 먼 80인생을 바라보고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예. 당장 1년 후에 인사만을 바라보고 사는 하루살이 하루살이. 때 같은 정치 검사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검사들이 그동안에 가져왔던 관념과 좀 예. 거리가 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특수검사들, 네. 정치검사들의 일부 행태여가지고 네. 참 예측을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렇게 많은 증거가 차고 넘치고 그리고 4년 6개월 동안 이 사건을 결론을 못 내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건데 그걸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해버린다고 했을 때 이후에 이창수 지검장이 특검에 불려 나와서 조사받거나 수사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검사가 있었을 텐데 네. 그러겠죠. 아무리 특수 그렇겠죠. 검사지만 예. 양심이 있고 검사로서의 그 기본이 돼 있다면 반대하는 시각도 있었을 텐데 네. 그걸 하도록 밀어붙였다고 한다면 네. 그건 당연히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이 정권과 함께 묻히고자 하는 순장, 네. 순장조가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1년 잘 살자고 무도맹을 선택하는 예. 길이라고 봐야겠죠. 네. 참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이 어떤 자신의 인생 자녀들에게도 좀 떳떳하지 못한 삶이 될 텐데 예.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던 이창수 검사장은 네. 원래 그런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닌 길을 택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을 원래 후배신 거죠? 예. 어떤 사람인가요? 원래는 능력도 있고 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또 장점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참 일반 공무원답게 조금 인사 앞에 인사권자에게 마음의 빚을 갚고자 하는 네. 그런 의지가 더 강해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제발 짧은 인생 바라보지 말고 긴 네. 인생을 바라보고 살면 좋겠다. 네, 저기 예. 그 선배 예. 박균택 선배가 예. 이창수 지검장에게 그 긴 인생 바라보고 지금 뭐가 중요한지 국민 앞에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검찰의 태도인지 그걸 좀 보여주시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5.8%로 역대 최저치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 모든 여론조사에서 공고하게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의 변화나 이런 게 없어 보여서 걱정인데요. 가장 뜨거운 이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태균 예. 사건입니다. 이 정도 되면 창원지검에서 이 사람 구속수사하는 게 맞다. 그리고 실제로 홍준표 시장이 가장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뭐 하는 거냐. 검찰 빨리 나서서 수사해라. 근데 대통령실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그분이 진정한 의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본인도 용기가 있으면 그것은 창원지검을 향해서 그런 주장을 할 게 아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네. 왜 말도 못하냐. 예. 정도대로 처리하라고 빨리 좀 지시를 내려라라고 네. 얘기를 해야 맞는 거겠죠. 네. 근데 본인도 예. 윤 대통령한테는 말도 못하고. 늘 각을 못 세우고 애매한 검찰에만 각을- 맨맛해 보이는 창원지검을 상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분도 좀 비겁한 참된 용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참된 용기는 없다. 예. 근데 어쨌든 명태균 씨가 수많은 얘기를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네. 표현하는 걸 보면 살짝은 조금 과장된 기도 있는 분인 것 같긴 하지만은 네. 그 많은 내용들 대통령실을 그야말로 능욕하는 이런 말들을 내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을 못 내놓고 있는 거 보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놓는 내용들을 보더라도 본인이 그 내용이 반박당하고 반증이 드러났었을 때 당할 수 있는 불이익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 겁내지 않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제 얘기는 기초사실 자체가 맞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 사실 자체가 맞다면 실제로 여권 내에 강력한 그게 이제 여권에서는 정치 브로커라고 부르고 있고 본인 스스로는 나는 판을 짜는 사람이다. 나는 정책 책사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직업은 조금 다소 불분명합니다. 과거에 여론조사를 했다는 등등이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일체의 어떤 입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래도 김 여사가 뭔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중요한 이슈로 보이는데. 못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방 중에도 전화 통화는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대통령실이 입장이 없다라고 입장을 맞습니다. 밝혔지 않습니까? 예, 별다른 분명히, 입장이 없다. 예, 분명히 통화를 하고서 뭐 외국에 나가 계시지만 전화 통화를 하고서 분명히 예. 그 입장을 밝혔을 텐데 입장이 없다는 말이 정말 입장인 것 같고 할 말을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약점이 단단히 잡히지 않고서는 네. 그런 태도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 명태균 씨 구속은 되겠습니까? 그 본인이 구속이 안 될 거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그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결국은 거기하고 뭔가 타협책을 찾을 수만 있으면 뭐 불구속으로 갈 것이고 네. 이제 그대로 놔두나 구속을 하나 예. 결국은 대통령실이 망신당하기는 똑같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구속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왜 그러냐면 풀어줘서 당하는 망신이나 예. 잡아 넣어서 당하는 망신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예. 그때는 자기들의 그 뭐 입장을 뭐 좀 유지하기 위해서 구속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지금 창원지검의 뭐 어떤 그 입장이 잘 안 내려와서 방침을 잘 못 정하는 것 같다. 예. 기자들 이런 우스개도 막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못 내놓으니까 네네. 당연히 그걸 충실히 지금 요새 잘 보좌하고 있는 검찰도 예. 정치검찰도 입장을 잘 못 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강혜경 씨, 그러니까 그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고 또 4급 보좌관, 명태균 씨하고는 한 11년 정도 함께 일했던 그런 예. 분인데 이분이 오는 21일 대검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공익제보 보호자 1호로 예.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이분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꼭 반드시 들어야 되는 답변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그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 네. 굉장히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또 굉장히 그 진솔함, 네.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허위 내용을 또 주장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굳이 2년 반 남은 그 정권을 상대로 예. 본인이 국힘 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국힘 당원으로서 왜 정권을 망가뜨리는 거짓말을 조작해서 진술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진실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건은 본인이 그 밝히고 있는 그 내용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이라 네. 저는 새로운 것을 뭐 기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그 구체적이고 진실한 그 얘기를 국민들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밝히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뭐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처음에 이게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 텔레그램 문자가 있다. 그 내용은 일종의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었는데요. 지역구를 창원 의창에서 김해 갑으로 옮겨라. 그리고 부족하면 대통령이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겠다. 근데 명태균 씨는 그런 문자는 없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이게 핵심은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예. 예, 명태균 씨와 최순실 씨를 동일선상에서 해석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최순실 사건보다 저는 이게 더 큰 사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보다 더 큰 예. 사건이다. 왜 그러냐면은 최순실 씨는 워낙 이제 충격적인 얘기고 자극적인 얘기라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예. 그 내용을 보면은 국정 개입의 정도가 의외로 낮았거든요. 네. 자기 딸 챙기기 위해서 고난을 남용했던 것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뒷일 퇴임 후에 자리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 네. 그 두 가지 외에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공천에 개입을 하거나 이런 일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대선에 개입을 해서 예. 선거법을 위반을 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을 하고 예. 이런 행동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수많은 그 정치적인 그 명사들 여권에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니면서 예. 이런저런 뭐 조작에 개입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그 순수성이 훨씬 더 떨어지는 사람들의 얘기 아닙니까? 네. 김건희 여사나 그다음에 우리 명태균 씨나 예,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사실 최순실 사건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조금 무뎌져서 그런 것이지 내용을 한번 살펴놓고
비교를 해보면 예.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렇죠. 딸만 생각했던 사람과 예.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의 모습만 예. 생각했던 사람과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국회의원까지 마음대로 예. 만들어가고 예.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또 회계 은리까지 개입을 하고 예. 이런 사람을 어떻게 최순실 씨를 눈 가는 사람이라고 봐야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거하고 연관돼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요. 김영선 전 의원, 그다음에 명태균 씨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내사종결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9천만 원과 관련된 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이제 수사하기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뭐 티켓을 좀 싸게 끊어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죠. 네. 원래 혐의가 수사를 진행한 것이 2건, 3건, 여러 건이 있으면은 네네. 먼저 혐의가 없다는 확신을 가졌더라도 예.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동시 발표. 예. 일부만 먼저 결과를 예. 발표하고 나머지를 이어가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면 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검찰이 먼저 내사 종결한다고 발표를 했을까? 네. 저는 이런 사례를 처음 보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이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명태균 씨나 김영선 의원 저 사건이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입문이나 대통령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네. 해가면서 정치 자금을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 활동과 관련된 그 활동을 선거 비용에 따로 집어넣지도 않고 회계를 맞습니다. 엇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문제는 반드시 네. 어떤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도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네. 지금 이 사건이 끝나고 바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단이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임 후로부터 6개월 예. 동안 이 시효가 살아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번질 수가 있는 사건인 그러네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내사 종결한다는 얘기는 이 문제는 앞으로 살피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선언을 해서 예. 차곡차곡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길이 옮겨가는 것 예. 이걸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경남 선관위나 경남 선관위에서 고발을 해서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 사건 자체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봐주기 수순으로 들어간 수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봐주기가 아니라 아예 들어가지는 않는 수사라고 봐야겠죠. 아예 그냥 딱 선을 그어놓고 수사 자체를 방어하는. 벽부터 쳐놓고 뭐 명태균, 뭐 김영선 이 선에서 어떻게 해결해 볼까.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저런 내사 종결 발표가 있다고 봅니다. 야, 이것도 그러면 결국에는 특검을 통해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 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정말 이거저거 다 합치면 윤 대통령은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그 내사라는 것은 정식으로 입건된 사건이 아닐 때 내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피공개로 진행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먼저 또 발표를 이유는 뭡니까? 그러네요. 따로 발표하는 것도 이상하고 피공개 사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도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공개적으로 발표한 건 어느 쪽에 사인을 주는 겁니까? 용산에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대통령에도 그렇게 잘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 더 이상 이거 안 한다. 언론에도 더 이상 안 하니까 이것은 묻지 말고 취하지 말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검찰개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수한 사건들이 있고 이렇게 의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독점주의에 따라서 기소를 하고 말고를 결정을 해버리고 수사도 할지 말지를 다 그냥 경찰이 마무리한다고 경찰도 사실은 이제 검찰 위하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그 기소독점주의를 깨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재정신청이라는 것 아닙니까? 법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여해를 열어둬서 검사의 기소 독점을 이제 제한하는 그게 이제 재정신청 제도인데 기존에는 고소인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만. 근데 이제는 고발인들, 시민단체라든가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고발하는 제3자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형소법을 바꾸는 그 내용을 지금 하나 준비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네. 그것도 추진을 하게 되면 예. 이런 경우 이런 사건을 봐줬을 때 예.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예. 길을 열어두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한 예, 꼭 필요하다고 개혁 봅니다. 과제입니다. 예. 예. 형사소송법상 그래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형소법만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래도 조금 중립적인 법원에 가서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옳은지 안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예. 것이니까. 지난번에 법무부 국정감사 때 최정신청인의 그 범위를 네. 고소인에서 고발인까지 확대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떻냐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는데 네. 의외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예. 뭐 좀 더 힘을 받고 네. 추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치적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발언 수위가 날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행동을 좀 자제해라. 이런 요청을 했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을 향해서 또 발언 수위를 높이고 그리고 어제 오늘 나온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핵심적으로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를 해야 된다. 용산 안에 있는 이제 여기까지 나아가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뭔가 좀 결단을 하고 좀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고 결심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선거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이 그 정치적 생존을 위한 몸부림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그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예. 아무런 그 역할을 못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자기 지지층 을 결집시키고 또 국민이 또 지켜주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만약에 국민을 위해서 하는 얘기고 또 양심 때문에 하는 얘기였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 때 도이치모터스 사건 좀 제대로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어야지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합니까? 상당히 좀 비겁한가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줘야 할 것은 어쨌든 옳은 얘기니까 네. 옳은 얘기니까 인정을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당장 수요일 날 선거 끝나면 독대가 이제 진행될 거다. 그런데 최근에 발언 수위를 너무 높여놔서 독대 불발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이 안 만날 거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속보를 보니까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가 한 번 더 독대 요청을 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한 번 더 독대 요청을 해라. 예.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니까 몸값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나 보죠. 저게 좀 용산이 위기에 빠질수록 예. 나중에 그 특검법이나 예. 이런 데서 혹시 탄핵 문제나 특검법이 나올 때 한동훈계에서 예. 이제 찬성을 해버릴 위기를 더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점차 불리해지고 있으니까 한번 내 몸값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렇게 김건희 여사 라인, 한남동 라인, 소위 이제 오늘은 중앙일보에서는 김건희 여사 7상시? 예, 예. 10상시를 빗대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예. 저희가 목격했던 장면 그대로 똑같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 건데요. 용산이 어떻게 할 걸로 전망하세요? 결단해서 김건희 여사 라인 다 청산하고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안 하죠. 옛날에 봤지 않습니까? 그 150분이 넘는 희생자를 만들어낸 그런 그 큰 사건이 있을 때에도 예. 그분들의 아픈 목소리를 무시를 해버리고 자기 측근의 자리를 지켜줬지 않습니까? 예. 성격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건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고등학교 후배도 그렇게 지켜주는데 네. 김건희 여사를 내칠 리는 없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탄핵 당해서 당장 감옥 가는 상황 이 이르기 전날쯤이면 네. 모를까. 예. 그렇지 않으면 그걸 바꿀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탄핵당해서 김건희 여사가 감옥 가기 전날 그때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내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예. 그래도 뭐 막 동아일보에서 사가로 가라, 아크로비스타로 가 있어라. 박지원 원장은 저 백담사 요청을 하는데 검사 시절에
대통령 말도 안 들었던 사람이 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언론사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끝으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중앙지법에서 지난 8일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관련된 재판 시작이 됐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또 재판하는 과정이 길고 험난하긴 할 것입니다만은 결론은 무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장동 세력들과 한편이었다는 것이 공범이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전제 아닙니까? 네. 근데 공범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대장동 세력이 요구하는 걸 하나도 안 들어줬거든요. 네. 뭐 자기들을 민영 사업 하게 해달라고 할 때도 거부를 했고 예. 수의계약으로 동반자로 선택해달라고 5대5 지분으로 사업을 할 때 그때도 수의계약으로 뽑아주지를 않았고 건축원의 위치도 하나도 들어주지를 않았고 예. 그리고 심지어는 4,400억만 받기로 했다가 네. 그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1,100억을 더 내놔라고 해서 5,500억을 받아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그 공산당 예. 뭐 공산주의자보다 예. 더한 뭐 사람이다. 악질이라는 예. 식으로 욕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도 들어준 적이 없고 불이익만 계속 줬는데 네. 그게 어떻게 한편입니까? 이게 유죄가 나기를 기대를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수탉이 알을 낳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예. 이것은 아예 성립이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무죄를 기대하셔도 좋으니까 예. 그게 걱정이 돼서 조마조마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 그냥 편히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 네. 증인신문만 148명이어서 재판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재판이 길어지는 그 불편 빼놓고는 네. 결론은 그냥 걱정 안 해도 네. 소풍을 즐기는 기분으로 지켜보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풍을 즐기는 기분으로 이 재판을 보셔도 될 것 같다. 굉장히 오늘 문학적인 표현도 많이 예, 예.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그런지 예. 예, 인문학적 감성이 풍성해지는 오늘 예. 아침이었습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예, 어여가서 예. 법사위 국감 예, 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예. 예.